한약 처방 본초 해설 백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출은 신롱보초경에 일찍이 기록된 사용 기록을 오래 가진 약재고요. 생약명은 아트락티스 리조마 근경 중에서 백색을 띈다 그래서 알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성가를 보면은 백출은 가문하고 건비한다 그래서 우리 분류상에서는 보기약에 속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보비기약이죠. 그다음에 지사하고 제습하고 겸 담배한다. 그래서 이 내용에 보면은 이제 비교해야 되는 창출하고 중복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출에 보면은 아트락시로스 리조마 같잖아요. 같은데 이제 창출하고 백출하고 기원에 따라서 한국, 중국의 구분이 조금 다릅니다만 구체적인 건 뒤쪽에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출의 기원입니다. 국각과에 속하는 백출. 우리 보통 중국에서 들어온다고 해서 당백출 그러는데요. 아트락틸로데스 마크로세팔라의 근경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삽주 아트락틸로데스 자포니카의 신생 근경입니다. 당해년도에 그 뿌리 줄기를 백출로 하고요. 오래된 거는 이제 창출로 사용이 되어 온 거가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정확하게 약효면에서의 그 분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중국에서 이 당백출 요 부분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삽주하고 교잡중의 근경이 시중에 유통되고 현재 식약처의 일부에서 승인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보통 겨울철에 채취해 가지고 수건을 제거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산지는 보면은 마크로세팔라 당근 중국에서만 납니다. 중국의 화동 특히 이제 절강이 대표적인 산지인데요. 절강 등에서 재배가 되고 따라서 이 절강에서 생산되는 것이 절백출이라 그래 가지고 최고의 상품으로 유통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삽주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중국에 고루 분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그 백출 창출의 혼용 문제에 이게 관계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백출의 성분입니다. 주로 아트락시로데스 속에 속하는 식물은 휘발성 정유 성분입니다. 우리가 보통 한약재에 그 고유한 여러 휘발성 냄새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백출 창출의 휘발성 정유 성분이고요. 또 물론 기타 계피 냄새 등등등에 합해져서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한약재의 그 특유한 냄새를 형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성분이 있고요. 사스쿠일터핀, 락톤 성분 등에도 아트락트에 관계된 여러 성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이제 백출 창출 특히 백출의 그 양리작용 실험 보고를 보게 되면은 우리 보비기약인 백출에 맞게끔 위장에 관련된 실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위장의 기능을 개선해주는 그런 효능에 대한 실험 보고가 있고요. 기타 이제 혈당을 떨어뜨린다거나 그다음에 간 손상이라든가 항산화, 항종양, 항균 이런 효과에 대한 그 양리 실험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약성은 이제 온하고요. 고감하다. 규경은 비위경에 규경한다 그랬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비기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건비익기하고 조습, 이수 아까 창출하고 중복되는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고표지안한다. 그래서 이제 이거하고 이거 두 가지를 놓고 보면은 이제 보비기약의 그 이치에 맞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창출하고 중복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주치 효능이 이렇게 쭉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한방에서 말하는 후천의 수국의 전기인 소화 기능에 그 이상으로 발생하는 여러 증상으로 미리 염두에 두고 요 주치를 확인해 보면은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임상응용의 대표적인 건비익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군자탕, 이중탕, 삼령백출산 등등 해서 우리가 많이 익숙해진 그런 처방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공통적인 게 있어요. 인삼백출, 여기도 보면 인삼백출,
얘도 뭐 인삼, 백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인삼도 백출과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보비기약이죠. 따라서 소화기 계통의 기능 개선에 활용되는 그런 약재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쓸 때 건유제로 사군자탕에서 썼고 정장제로 이중탕에서 썼고 뭐 비위를 튼튼하게 하는 그런 게 삼령백출산에 사용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조습이수 작용입니다. 조습이수 작용은 아까 창출하고 중복되는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음으로 인한 설사에 응용을 하고 이수작용이 필요할 때 풍습병을 할 때 사용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게 백출이 사용이 됐죠. 오령산에서도 백출이 사용이 됐죠. 마음가출당에서 백출이 사용이 됐는데 이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백출, 창출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지를 않고 출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아는 오령산만 예를 놓고 봐도 저령, 택사, 저령, 복령, 백출로 되어 있는 거 있고 창출로 되어 있는 거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상대적으로 보비기에 사용되는 백출과 방향성 화습에 사용되는 창출에 뭐 한의학적으로 보면 상대적인 보, 상대적인 허겠죠. 거기에 대한 걸 환자 상황에 따라서 그거를 구분해서 사용이 된다. 우리 뭐 그런 의미로 되겠습니다. 우리 보통 많이 쓰는 의자는 의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의사의 그런 의중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약재입니다. 임상응용의 두 번째 보면은 안태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출은 대표적인 안태유약 그러면 황금하고 백출이죠. 또 추가로 말하면 진피사인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본초학적으로 분석하게 되면 황금은 보면 청열 조습약이잖아요. 백출은 보면 보비 조습약이잖아요. 사인은 방향성 화습약입니다. 진피는 이기약으로 조습 건비하는 그런 약재입니다. 여기에 공통점이 뭐냐면 모두 다 습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임신 전체 기간 중에 뭐 습을 굉장히 경계를 했다는 내용이죠. 임신 부종을 경계를 했다는 내용이죠. 지금 현재도 임신 부종되면 잔뜩 긴장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유산 문제 때문에요. 그래서 한의학에서 말하는 안태유약은 기본적으로 보면 일단 완만해야죠. 독성은 당연히 없어야 되죠. 그런데 그 기본적인 건 습에 맞춰져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습을 굉장히 경계했다. 그런 말입니다. 고표지안한다. 포기시키는 건데 자안이죠. 처방에 보면 이름이 얘기한 옥병풍산이 병풍. 병풍에 이제 땀이 자꾸 자출되는 거를 그거를 그치게 하는 그런 데 보면은 백출이 이렇게 여러 가지 약물하고 배합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백출은 소화기 계통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약물이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용량입니다. 해설로 들어가게 되면은 보익약 중에 보기약이고 건비유약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미로 보면은 감고온 했는데 여기서 감오는 보중이고 고온은 조습으로 고미는 정렬 강화 조습하니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비위를 보육하는 중초에 해당되는 그런 약물이다. 많은 분원에서 백출의 내용을 여기에 맞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의학충중참서록에서도 보면은 그런 내용이고요. 본초경서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도 가끔 이렇게 정리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지 출을 건비유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출의 실제적인 기능은 조습하는 것이다. 습이 거하면은 비장이 그렇게 싫어하는 비오습이잖아요. 비장이 싫어하는 그 습을 없애기 때문에 비가 튼튼하게 되고 이게 따라서 보가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출의 경우에는 대개 보약방에서 통용됩니다. 아까 사군자탕 또 귀비탕 보주기탕에서 보비작용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게 보기작용은 비교적 약한 편에 속합니다. 그러면 뭐 다른 기능이 있겠죠. 조습 기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습 기능이. 그래서 뭐 비교적 약하다는 게 앞에 인삼이나 뭐 황기나 이런 거에 비해서 약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기작용이 있는데 특히 그 조습작용, 비양을 도와줘서 결과적으로 비장을 보호해주는 효력을 나타낸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비기가 건운하게 되면 수습이 화습되잖아요. 따라서 아까 말한 대로 땀도 그치게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임신 중 같은 경우에 다리가 붓고 태동 불안 등의 이런 모양이 나타날 때는 백출을 사용하는 거가 굉장히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안태요약으로 백출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강장제로 사용이 됐다. 장을 튼튼하게 한다. 설사를 방지한다. 설사를 방지하는 것은 1차적으로 위장이 튼튼하게 되면은 설사가 일어날 일이 없겠죠. 두 번째, 설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발생을 했으면 몸에 지금 습이 많은 거죠. 이 습을 외부로 빼내면 됩니다. 빼내는 거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소변으로 나오는 방법이 있고 대변으로 나오는 거가 있겠죠. 대변으로 나오는 거가 설사였잖아요. 소변으로 나오는 양을 많게 하게 되면 대변으로 나가는 양이 적어지고 따라서 대변이 조해지고 설사가 치료가 되는, 이게 한의학적인 원리인데 장을 튼튼하게 한다는 거가 두 가지 의미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 가지 이제 내용으로 보기혈한다, 신진대사 촉진한다, 진액 생산을 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처방에 보면 가끔 동출이 나와야 동출이 나오는데 요거는 초겨울에 채취한 거를 약으로 사용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수치에서 보면은 생용, 초용, 초 그랬습니다. 생으로 쓰는 거가 주로 많죠. 요거는 아까 말한 대로 조습작용도 있고 이수작용. 그래서 상대적으로 실증이라면 창출을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볶아서 사용했어야 보기 건배 보비 기능을 강화시키는 거고, 더 새카맣게 볶아가지고 지사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많은 분원에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현재는 이걸 응용하는 거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긴 어렵습니다만은 쌀뜨물에 담그는 내용, 황토하고 볶는 거, 밀기울 껍질하고 볶는 거 등등에 대한 그런 수치 방법이 있는데, 이건 전부 다 기본적으로 여기 조성을 감약시키기 위한 의도입니다. 조성을 감약시키자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조성을 감약시키면은 보기 조습 중에 조습의 부분을 줄이면 상대적으로 보기력이 강화되겠죠. 보다 보성으로 기울게 만들겠다, 그런 의미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쌀뜨물에 거를 우리는 설명할 때 윤조와 보비의 목적이다. 황토, 대표적으로 건비시키는 황토하고 같이 볶아서 건비력을 측정시킨다. 밀기울 껍질하고 같이 볶게 되면은 부종을 창만증을 없애준다. 그런데 밀기울하고 같이 볶게 되면 밀기울이 거기 있는 아까 휘발성 물질을 흡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로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조성을 감약시키고자 하는 걸로 보 쪽으로 기울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온조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는 복용하지 말아라. 많이 복용하게 되면은 그 습을 없애게 돼서 상음이될 염려도 있다. 그래서 음원이라든가 진액이 부족할 때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삽주에서 우리나라 아트락티로데스 자포니카죠. 우리나라 삽주에서 백출과 창출을 구분은 당해년도의 신성 근경은 백출로 썼어요. 2, 3년생 된 오래된 근경을 보면은 창출로 썼어요. 그래서 아트락티로데스 자포니카의 그 밑에 뿌리를 보면은 근경이 작년 재작년도의 근경 옆에 또 이제 새 근경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삽주를 채취해 가지고 당해년도 거는 백출로 2, 3년 된 거는 창출로 시장에서 유통되고 현재도 그렇게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효능에서 보면 요거는 이제 보기약에 속해 있고요. 요건 방향성 화습약에 속해 있고, 제일 마지막에 얘기했듯이 보익량 방향성 화습약인데, 이거를 효능으로 보면 건비조습하냐 조습 건비하냐 요 차이입니다. 상대적으로 보성을 가지고 있냐 사성을 가지고 있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내용이 같습니다. 소화 안 되고 보고 팽만하는 것도 같고요. 그런데 이게 보면은 백출을 사용할 경우에는
몸이 수척하고 복벽이 얇고 창출을 사용할 때는 비습하고 복벽이 두껍고 상대적으로 뚱뚱하냐 약하냐 이런 것까지도 심지어 백출 창출의 사용 근거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몸에 습이 많고 뚱뚱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창출이 더 많고 습을 없애긴 없애야 되겠는데 빼빼하고 복벽도 얇고 뭐 등등등 하면은 백출을 사용하는 게 맞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자면은 백출과 창출 모두 아트락티로데스 속에 속하는 식물의 뿌리줄기입니다. 그러나 백출은 허증에 사용되는 약물이고요. 창출은 실증에 사용되는 약물이고 백출은 전체적으로 보면 보비작용이 더 강하고 창출은 조습작용이 더 강하다. 이와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효능 구분 부분입니다. 효능 구분에 백출을 사용할 경우에는 어떤 거가 대표적인 보비력이 강하냐 여러 가지 내용으로 보면은 마크로세팔라 당백출이죠. 마크로세팔라가 보비력이 제일 강합니다. 따라서 이제 삽주는 마크로세팔라에 비해서 보비력이 약하죠. 창출의 경우에는 여러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전분질 함량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요. 전분질이 가장 많은 건 당연히 당백출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거는 모창출이에요. 세 번째로 많은 거는 북창출입니다. 중국의 북창출. 우리나라의 삽주는 관창출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은 유점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유점을 기준으로 하면 요 관창출이 요 위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비력을 기준으로 할 때와 화습을 기준으로 할 때 화습의 기준은 반대가 되겠죠. 어떤 기준으로 사용해야 되냐는 내용이 현재까지 정확하게 구분된 건 없습니다. 다만 일정 부분 확정된 부분은 있죠. 그래서 향후 동일 조건에서 비교 실험을 통해 내용 설정이 뒤따라야 할 부분으로 봅니다. 나의 경우에는 유점 기준으로 봅니다. 유점 기준으로 봐서 보비력에 강화시키고자 할 때는 첫 번째는 중국 백출을 씁니다. 중국 백출보다 조금 더 실증으로 조금 약하게 써도 되겠다. 그러면 우리나라 삽주 백출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창출, 북창출 순으로 합니다. 반면에 이제 창출의 효력을 창출의 화습력을 강화시키고자 할 때는 당연히 북창출을 제일 강한 걸로 쓰고 그 다음에 모창출, 우리나라 관창출, 당백출까지 방향성 화습으로 쓸 일은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방에서 사용할 때 이 기준으로 사용하는 거고 그 전까지는 비교 실험이 나올 때까지는 이렇게 사용하는 거가 현실적이지 않겠나 하는 게 내 생각입니다. 자연상태의 감별입니다. 자연상태의 마크로세팔라하고 자포니카하고의 그 검색표를 만들어 왔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꽃이 마크로세팔라는 자홍색이고요. 삽주는 백색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하면 되는데 꽃이 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자연 조건에서 구분하려면은 먼저 그 줄기 위에서 생기는 그 경색엽을 보면 하는데 우리나라 삽주는 경색엽이 3개에서 5개로 갈라집니다. 그런데 마크로세팔라는 갈라지지가 않아요. 갈라지지가 많아요. 물론 이제 근색엽의 경우에는 마크로세팔라도 갈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식물 상태에서 보면은 근색엽은 이제 경색엽이 생길 때 없어지니까요. 경색엽 기준으로만 보면은 갈라지지 않으면 마크로세팔라고 요 위에가 갈라지면은 3-5개로 갈라지면 삽주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게 마크로세팔라입니다. 마크로세팔라의 꽃이 일단 크고 자색이죠. 아까 근색엽은 어렸을 때 3개나 갈라진다고 그러죠. 이게 3개로 갈라집니다. 근색엽은 갈라지고요. 당백출에 이제 경색엽은 보면은 경색엽 줄기엽은 아까 갈라지지 않는다고 했죠. 하나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분열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근경입니다. 근경이 보면 이와 같이 비유가 돼가지고 주먹 모양입니다. 단면으로 자르게 되면 많은 전분질이 진액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말렸을 때 약재로 유통될 때도 동일한 모습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자, 삽주입니다. 삽주는 보면 줄기 잎부분이 보면 이와 같이 3개에서 5개로 갈라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여기 엽병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지만 아마 이것만 봐더라도 대강 구분의 기준은 충분히 잡을 수가 있습니다. 꽃이 흰색이라고 그랬죠. 자, 최근에 마크로세팔라하고 자프니카하고 교배종이 있습니다. 교배종이 보면 잎하고 당연히 교배종이니까 잎하고 꽃 모양이 두 형질을 같이 공유하겠죠. 그런데 교배종의 특징이 보면 꽃이 이와 같이 마크로세팔라 같이 자색을 띠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백출의 식물 형태 검색표를 이야기하자면 기본적으로는 꽃 색깔을 갖고 구분을 하면 됩니다. 경색력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갈라지지 않냐, 갈라지냐를 가지고 두 번째로 기준하게 되면 아까 엽병이 점차 짧아지냐, 거의 없냐를 가지고는 참고 정도로 구분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약재 형태의 검색표를 보겠습니다. 마크로세팔라는 크지요. 일단 큽니다. 주먹 모양의 덩어리입니다. 삽주는 적습니다. 매듭 모양의 덩어리고요. 이걸 가지고 자르기 전의 모습에서는 1차적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잘라졌을 때는 마크로세팔라는 전분잎이 굉장히 많습니다. 삽주는 전분잎이 적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잘라서 유통되는 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요 감별 포인트가 되겠죠.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단면의 유점을 보게 되면은 유점에 보면은 마크로세팔라는 유점이 약합니다. 삽주는 유점이 있습니다. 창출에 비해서는 적어서 그렇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라지기 전의 모습에서는 당연히 요 크기 가지고 구분하면 되고요. 잘라졌을 때는 단면의 전분잎하고 그 다음에 유점을 가지고 참고로 하면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그 당백출 마크로세팔라 아까 말한 주먹 모양의 덩어리고 겉에 보면은 사마귀 모양의 돌기가 많이 있고요. 잘라지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위쪽 끝에 보면 줄기와 나은 이런 게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그 전체 모양이 보면은 아래쪽이 부풀어 올라서 여의주 방망이 모양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윗부분은 점차 가늘해서 지상경으로 연결되는 이 부분 특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면은 전분잎이 굉장히 많고요. 유실이 굉장히 약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약재 상태에서 불에 말려서 화건된 거가 있습니다. 그건 색깔이 황백색으로 변화가 되고요. 그다음에 빈틈이 많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생으로 말린 거는 원래 회백색에 국화무늬가 있고 유점은 좀 흩어져 있는 유점이 있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잘라서 유통되는 백출편의 모양은 위의 모양을 여러 가지를 같이 갖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마크로세팔라의 잘라지기 전의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주먹 모양이죠. 그다음에 이게 보면은 사마귀 모양의 돌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보면은 부풀어온 여의주 모양, 방망이 모양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문헌에 보면은 이거를 운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운두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이제 위에 지상경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많은 문헌에서 보면은 출퇴 그랬습니다. 백출창출의 하퇴부에 해당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자, 생으로 건조한 겁니다. 생으로 건조하면 당연히 이렇게 단면은 회백색을 띱니다. 단면에 보면 굉장히 많은 그 전분잎이 있어요. 전분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와 같은 모양을 나타내는 것을 국화무늬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단면에 보면은 빈틈은 많지 않습니다.
얼핏 보면 유실 부분이 빨갛빨갛한 부분을 유실로 외야 됩니다. 근데 빨갛빨갛한 부분이 잘 있기는 있습니다만 잘 보이지가 않죠. 자, 그래서 그 유실이 적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화건한 내용입니다. 화건 불에다가 말린 거죠. 그러면은 이건 황백색을 띱니다. 황백색 보면은 많은 빈틈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위 그 중국에서 수입된 당백줄에 그 생으로 건조한 거하고 화건한 거하고는 겉에 색깔만 봐도 알 수가 있고요. 단면에 빈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삽주의 신근경 백출입니다. 이걸 보통 관백줄로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결절상 덩어리 모양이고, 혹시 껍질을 다 벗기지 않은 거는 여기 또 매듭 모양의 돌기가 쭉 있기는 있습니다. 단면은 섬유성이 적으며 평탄합니다. 근데 이제 그 2, 3년 된 창추는 섬유성이 많고 저잡한 거죠. 관백출은 단면의 주사점이 많습니다. 뭐에 비해서 마크로세팔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신근경인 백출 아트라드 자포니카의 경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결절 모양이죠. 이와 같이 매듭 모양도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잘랐습니다. 잘랐는데 이 단면에 보면은 섬유성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평탄합니다. 창출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창출의 경우는 섬유성이 굉장히 많고 저잡하고 그렇습니다. 요걸 이렇게 자르면은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건재약방에서 백출, 창출을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요. 자를 때 이렇게 잘랐을 때 작두로 자를 때 섬유성이 적어가지고 매끄럽게 잘리는 그 삽주가 있고요. 작두를 자를 때 작두에서 딱 한 번씩 걸려요. 섬유성이 많으면 그거는 이제 창출로 이렇게 분류하는 그런 오래된 관습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창출에 비해서 백출은 섬유성이 적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횡단했습니다. 횡단하면은 섬유성이 있기는 있죠. 근데 창출에 비해서는 적고 평탄한 편이고요. 모양이 보면은 이와 같이 국화 모양을 나타내잖아요. 자,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를 하면은 점점점점 그 빈 구멍도 있죠. 요게 지금 이제 진한 노란색으로 나타나는 요거가 이제 유점입니다. 유점이고 촬영상에 따라서 이렇게 진한 노란색도 되지만 적색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색으로 보인다 그래서 주사점 이런 표현도 사용하고 그랬습니다. 유점이 많고 적고가 우리 그 향기하고 관계가 많습니다. 이 유점이 주로 휘발성 정유물질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창출해서 이야기할 때 유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특이한 냄새가 우리 그 창출 백출의 특이한 냄새가 더 진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백출에서만 쉽게 이야기하자면 마크로세팔라에 비해서 여기 자포니까 삽주의 그 삽주로서는 그 백출이 훨씬 냄새가 진하게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여기 유점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이거를 종단을 했습니다. 종단을 하게 되면 이 빨갛빨갛한 거를 더 많이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그 유점입니다. 아까 주사점이라고 했어요. 빈틈도 많이 있고요. 빈틈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출에 마크로세팔라하고 자포니카 두 종을 가지고 약재학대 검색표를 만들게 되면은 크기 가지고 첫째 크냐 작냐 여기에 이제 덤으로 전체적으로 주먹 모양이냐 결절살 모양이냐를 합쳐서 이걸 첫 번째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그러나 보통 잘라져 있기 때문에 잘라졌을 때는 전분잎이 많냐 전분잎이 적으냐를 가지고 두 번째 기준을 잡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자세하게 유점을 보면 됩니다. 유점을 봐가지고 유점으로 해서 하면은 마크로세팔라하고 자포니카 삽주하고는 구분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백출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지는 다음에는 창출을 설명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렇게 지금 강의한 요 백출하고 창출하고의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상의 그 100줄 내용 중에 기고 내용과 의견을 달리하는 뭐 의견이 있거나 또 혹은 우선 취급을 원하는 약물이나 처방이 있게 되면 여기 제 메일로 제안해 주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